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92,000달러 마이너스 2.8%, 이더리움 2,500달러, 바이비트 구매로 2,800달러 올랐던 상승분 모두 상승하고 하락을 했고요. 리플도 마이너스 11%, 솔라나 마이너스 12%, 도지 에이다 시뻘겋습니다. 비트코인 제외하고 마이너스 8% 이상 하락으로 전체 코인판 바이비트 해킹 터지면서 흔들거리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어스는 58.6%로 비트코인만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알트코인 자금은 쭉쭉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까지 9만 달러 자존심 구간 무너지며 전체 알트코인 추가 하락은 더 커질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마이너스 10%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30% 뚝뚝 떨어지죠. 일부 댓글에서 바이비트 파산 아니라고도 하시는데 가짜뉴스 연막작전에 절대 속아서는 안됩니다. 바이비트가 중국계 선물 단타 거래소인데 2조 복구해줄지는 정말 미지수인 거고요. 2조 복구하는 것보다 1,000억 만들어서 새로운 거래소 만들고 투자자 유치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코인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중고수가 많고요. 22년 폭락장 터지고 떠난 투자자들 다수가 아직까지는 안 돌아온 상황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이 정도 마이너스 10% 빠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뉴스 말고도 새롭게 파산 리스크 해킹되는 모르는 이슈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일단은 바이비트 절대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이비트 내 코인들 개인 지갑이나 바이낸스, 업비트로 옮겨두시라 최근 영상 내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중경투 5일 전 영상에서 정확하게 2월 25일이라고 날짜까지 썸네일에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하락 조심하셔라 경고를 드렸습니다. 무작정 홀딩 절대 안 된다. 리플 대폭락 조심하셔라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런 영상 올리면 리플 홀더들 안 좋아하고 악플 많이 달린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경투 고약들 작년 800원 1000원 안에서 중경투 믿고 리플 저점 매수했는데 매도 타이밍 제대로 못 읽고 무작정 홀딩 한다면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는 거고요. 매도 타이밍은 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야지 투자자들 피해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 중경투가 욕을 조금 먹더라도 한두 명 투자자들 손실 막았다 고맙다 이야기해주면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경투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까지 맞추면서 하락 예상했냐 세력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5일 전 영상에서 보시면 핵심은 121선이다. 리플은 빨간색 라인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빨간색 121선 라인 터치하고 올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호재 없이 횡보한다면 리플 호재도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121선 아래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확률이 높고요. 리플의 2017년부터 역사적인 진화 패턴 봤을 때 121선까지 횡보하는 것보다 또 만나로 내려가 마중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25일 정도 대폭락 조심해야 된다. 이런 썸네일 만들어서 매수 못하게 막아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플 4,000원 이상 투자하신 가격들은 절대 코인 혼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시대 코인 변동이 매우 커서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지만 손실은 눈덩이처럼 더 커지면서 결국에는 코인판 떠날 수가 있고요. 최근 추세 못 읽어서 잠깐 며칠 중경투 영상 못 봤다면 시장 흐름을 끊질 수가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클릭해서 가입한 다음에 중경투하고 함께 하셔야 되고요. 멤버십이 비용은 들지만 기회비용으로 리플 마이너스 11% 나는 것보다 손실은 훨씬 더 적고 또 최소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저점 가격도 공지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중경투 초발 가격들은 이미 3,000원 후반 4,000원에서 다 팔고 저점에서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 이번 리플이나 비트코인 하락으로 이제는 다시는 코인 투자 안 한다 이야기도 하시는데 사람의 심리가 비트코인 또 2억 가고 리플 만원 가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또 최고점에 매수한 다음 물릴 수가 있는 거죠. 투자는 생활의 일부다 생각하시고 중경투하고 꾸준하게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죠. 코인 대폭락 원흉인 바이비트를 보면 2조 이더리움 해킹 이후 모두 다 회복했다 투자자 손실 없다 이야기 나오는데 일반 투자자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거고 중국계 소식은 믿을 만한 게 안 됩니다. 정말 회복을 다 했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겠죠. 중경투가 경제 유튜브 5년째 하지만 중발 호재는 가짜일 가능성이 80% 매우 높고 악재는 정말 100% 나쁜 소식입니다. 창펑자오 저지선, 벤조우, 중국계 인플루언서 트위터만 몇 년째 보지만 수익에는 1도 도움도 안 되고요. 오히려 창펑자오 만든 시바이누나 트론 호재 소식이고 가격 추이 보면 상승보다는 하락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 쪽 소식이나 호재되지 중국 소식은
믿을 게 못 되고요. 바이비트 해킹 사태 터지고 믿을 만한 뉴스는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바이비트로 출금을 금지해라 제안을 했습니다. 창펑자오가 비록 바이낸스 CEO에서 내려놓았지만 지분을 90%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펑자오 말이 여전히 바이낸스에서는 법이고요. 1등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바이비트 손절한 걸로 선물 마진 투자 1등인 바이비트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22년 11월 FTX 파산 때도 창펑자오가 손절하면서 FTX 파산되고 샘뱅크문 또 감옥 25년형 받았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중동에 본사 두고 있는 바이비트인데 한국 투자자들 단체로 두바이 가서 소송할 처지도 못되고 한국에서 여론전 해봤자 대통령 또 탄핵 국면이라 힘도 없고요. 바이비트 계좌 동결에 거래소 먹튀하며 100%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래소 해킹 파산 이슈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정말 북한 해킹범이 미국 MIT 스탠포드 IT 인재들보다 뛰어난 천재적이라서 보기보다는 미지의 국가 북한 갖다 붙였다가 뒤에서 돈 주고 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글로벌 어느 국가도 북한의 직접가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충 북한 갖다 붙여서 바이비트 자체 문제 아니다. 뒤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비트 해킹은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가 이미 이더리움 프로토콜이나 애플리케이션 문제가 아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보안 문제 전적으로 바이비트가 잘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해킹범이 공격을 했더라도 바이비트 내부에서 도와줬다는 세력이 있어서 해킹되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바이비트 해킹 터지고 업비트는 하락장 거래량 회복에 매도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리플 거래량 1조 3천억인데 80%는 매도고 비트코인 5천억, 이더리움 3천억, 도지 솔라나는 2천억 거래량이고요. 최소 거래량도 카이버 네트워크 7억, 펀디엑스 1인치 네트워크 10억씩 거래량 살아나는 업비트입니다. 업비트는 이번 주 제재심 결과까지 나오면 영업 정지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벌금 정도로 마무리 지을 듯 하고요. 거기에 세무조사도 정기조사도 아니고 비정기조사 나오면서 국민은행과 협력한 빗썸이 전방위적으로 업비트 밀어붙인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바이비트바 코인 하락 종료되고 재반등 올 때 다수 투자자들이 업비트 다시 이용할지 아니면 빗썸으로 일부 옮겨갈지가 핵심인 거고요. 하지만 업비트 비트코인 보유량 1만 개 넘고 빗썸은 200개 수준으로 업비트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비트코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되고 솔라나 리플까지 순차적으로 ETF 된다면 전체적인 거래소 거래량 떨어지고 거래소의 신뢰도 나타내는 기준은 비트코인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가 핵심이고요. 자칫 잘못해서 거래소 파산이라도 나면 돌려줄 수 있는 비트코인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보유량이 거래소의 신뢰도다 보시면 됩니다. 비록 빗썸이 국민은행과 협력은 했다지만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적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업비트 이번 위기만 잘 견딘다면 거래량 재상승하고 국내 투자자들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년 7월 9일 비트코인 반감기 호재로 올렸다가 이더리움 해킹 터지고 8월에 마이너스 30% 하락을 했었고요. 호재 선반영 이후 악재 발생해서 내리는 전형적인 패턴인데 이때도 하락에 겁먹고 다 팔기보다는 굳건히 비트코인 홀딩했다며 연말에 2배 넘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4월 새로운 SEC 의장 오고 알트바 이미 해킹 사태로 거품이 축소되었다며 리플의 항소 철회하면서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 줄 수가 있는 거죠. 다오 해킹 이때 2016년으로 비트코인 하루 만에 마이너스 50% 빠지고 알트코인 상장 폐지 흔하게 나던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30% 정도로 버텼다는 것은 2014년 마운트 곱스 사태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투자자들 다수 홀딩했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나왔던 악재는 다시 투자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못 끼치는 게 일반적이고요. 2022년 FTX 파산 다 겪었고 다수 투자자들 나스닥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통해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 7만 달러까지 내릴 것이라는 리스크는 생각을 안 합니다. 최악의 경우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겠지만 역시나 절호의 매수 타임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 차트 보면 120선 터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빠지게 되면 빨간색 라인 아래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비트코인이 7만 달러 6만 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리플도 빨간색 라인 주변으로 단타 매매할 수 있는 박스권 예상이 되고요. 비트코인이 9만 2천 달러에서 월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7%인데 3월 양봉으로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FOMC에서 금리나 발언이나 러우 전쟁 종식 위해서 트럼프 푸틴이 직접 만나는 호재가 있고요. 바이든 정권에서 러시아보다는 유럽과 잘 지내는 미국이었지만 트럼프는 2017년 1기 때도 유럽 정상보다는 푸틴, 시진핑, 김정은 등 북한, 러시아와 친밀한 모습을 많이 연출해줬습니다. 유럽에서는 비상식적인 트럼프 싫어하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다 생각이 들고요. 러우 전쟁 종식 빠르게 된다면 복구 위한 투자 늘어나고 증시 코인에게도 호재인 거죠. 트럼프 머스크도 미국 금리 인하하려면 무작정 금리 내려야 된다 압박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율이 같이 내려야
줄여야 된다는 점이 필수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해고 칼바람은 계속 불고 있고요. 하루 전에는 미국 국세청 직원 6,700명의 해고 통보를 했고 지난주 내무부 에너지부 농무부에서 공무원 해고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총 10만 명, 장기적으로 트럼프 임기 내 20만 명 공무원 해고할 것이라 하는데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 이후 공무원들 전격 해고하고 개혁하면서 급등한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율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금리도 내리고 있고요. 공무원이 한국에서도 철바통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있는 반면에 월급 루팡이라면서 적당히 일만 하고 급여 챙기는 부류가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메일 문자 하나면 즉시 해고되고 언제 잘릴 줄 모르니까 소비에 신중하면서 인플레이션율에도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미국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노후도 보장되니까 다음 달 급여 따박따박 나올 거 알고 소비도 급여 받는 대로 소비도 하고 인플레에도 부정적이라는 논리죠. 실제로 공무원 20만 명 해고 안 하더라도 1만 명, 2만 명 해고하면서 겁만 줘도 기존에 있는 공무원도 소비 줄이고 저축 늘어나면서 아껴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